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희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명사를 모셔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그야말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성악가를 길러낸 스승이시고요.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국내 최고의 서정적 테너로 불렸던 분입니다. 테너 강무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EBS FM에 출연한 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테너 강무림입니다. 와, 교수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무슨 말씀을요? 저는 워낙 제가 노래 공부 시작할 때부터 교수님 방송과 이렇게 콘서트 오페라를 봤던 성악도로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래전 얘기죠. 자, 오늘 또 댁에서 오시느라고 네. 또 일찍 움직이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에서 어느새 은퇴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은퇴하기 전부터 이제 꿈꾸던 일이 이제 대개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쭉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유학 준비를 한다든지 또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또 유학 갔다 와서 뭐 독창회 준비한다든지 그런 공백 기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보컬 뮤직 소사이어티 더 포레스트는 뭐 좀 길죠 말이. 그래서 음악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국립 오페라단에서도 요즘 활발하게 강의하시죠? 예.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것도 한 3년 전 일이죠. 국립 오페라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 오페라계의 산실인데 국립 오페라단에서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예. 교육 프로그램 중에 오페라움이라는 특히 일반인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기꺼이 그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국립 오페라단에 매년 여러분 시기를 잘 보셔 신청하시면 테너 강무림 교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너 강무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강무림은 이탈리아 로시니 국립음악원과 오지모 아카데미아를 졸업했습니다. 이탈리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이탈리 엔나 콩쿠르 국제 콩쿠르 1위, 벨리니 국제 콩쿠르, 볼피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르베리니 극장,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베시어터, 스페인 테네리페 콘서트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국립극장 대극장 등 국내외에서 30여 회의 독창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오페라에 출연한 오페라 가수인데요. 라보엠,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토스카, 나비 부인, 나부코, 피가로의 결혼, 춘향전 등의 주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베냐민요 진리 탄생 100주년 기념 세계 텐테너 연주에서 한국 대표로 출연을 했고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브라질에서 또 미국에서 오페라 춘향전을 공연했습니다.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6.25 참전 50주년 기념 공연, 광복 60주년 기념, 비무장지대에서의 대한민국 음악제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독창회와 오페라 주역과 국내외 오케스트라 협연 등으로 3천여 회 연주한 강무림은 2011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남자 주역 부분을 수상했고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과 성악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수요 초대석, 오늘 테너 강무림 교수님 모시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 교수님의 일대기를 읽어드렸는데 아유,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너무 이런 거 이렇게 펼쳐 보니까 굉장히 사실 많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제가 작은 분량만 소개했고 교수님 프로필 다 소개하면 1시간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 일반인 대상으로 요즘 교육을 하면서도 또 즐거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요새 그 생활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가 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뭐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대부분의 전부 학생 그 가르칠 때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거는 이 오페라움 통해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흥미로운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말을 고칠게요. 아마추어 성악가 그분들하고 수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컬 뮤직 소사이어티 그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것들을 쭉 여태까지 이제 유학 준비하는 애들 갔다 온 학생들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는 오페라홈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거기는 수업 인원이 항상 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이 제가 이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추어 성악가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었던 거, 그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노래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는 교수님 우리 어떻게 보면 성악 전공자들만 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예.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아마추어 성악가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피아노 콩쿨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피아니스트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예. 잘 치시고 예. 오히려 뭐 배울 수 있다. 예. 이렇게 돼서 정말 이 급변하는 사회에 맞아요. 교수님 또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을 알려주시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단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너무너무들 잘하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아마추어 성악가들끼리 이제 동호인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콩쿨도 나가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국내 콩쿨이나 국제 콩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한 분은 물론 그분이 원래 잘하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일본에 있는 국제 콩쿨에서 1등도 하고 아주 뭐 그분들의 사이에서 어떤 소사이어터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흥미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수님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이탈리아 처음에 그 유학을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렇게 나룻배를 모는 사람들도 노래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성악가들보다 더 잘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이 노래방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노래들을 너무 잘하세요. 네. 참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예. 흥미롭습니다. 예. 자, 교수님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이 들려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다음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제일 많이 불렀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살바토레의 코렌그라또 무정한 마음. 이 노래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노래는 내가 진짜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뼈에 사무치게 아주 굉장히 좋아했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연주한 곡 중에서 제일 많은 곡을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연장에서도 이 노래를 들었고요. 교수님 노래하시는 거. 그리고 KBS 열린 음악회에서도 이 곡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방송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살바토레 카레딜러의 무정한 마음 테너 강무림이 연주합니다. Non
브라보! 살바토레 카르딜로의 무정한 마음 테너 강무림의 목소리를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이수진님 우와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1713 쓰시는 분 멋져요. 강무림 교수님 음색이 너무 근사합니다. 브라보. 유그리니님 강무리 선생님 레전드시죠.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제니인 홍콩님 와우 굉장하신 분이네요. 정말 멋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노래 연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음원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음원을 몇 개 들으실 텐데 음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제가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실황회에 썼던 것들을 음원을 하나 담았어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오래간만에 뭐 자기 노래 들으면은 굉장히 이게 손이 오그라들잖아요. 네네. 되게 안 듣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스럽고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잘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유그리님 브라보 다시 보내주셨고요. 소아님 최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선임 테너 강무림입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무정한 마음 곡은 교수님의 18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무림은 저 코랭그라토 해가지고 집 샀어. 그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애창곡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유학하시면서 이 곡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이제 클래식 장르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오페라 아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태리아 가곡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못지않은 것들의 영역이 이제 칸소네 아니면 저 나폴리타나 이제 나폴리 미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곡이 하나가 코렌그라토, 뭐 도라오라 소렌토, 오솔레미오 이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곡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 마음의 정서적인 것, 문화적인 환경에서 이 또 음역도 그렇고 이 곡을 통해서 고음을 훨씬 더 이렇게 득음을 하게 됐고 또 이 곡을 통해서 연습함으로써 연주함으로써 훨씬 더 음악적인 정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있었던 이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그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곡을 통해서 득음을 하셨다. 고음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성을 하는 이유는 노래를 하기 위함이지만 또 반대로 그 노래를 통해서 발성을 배우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성을 하면서 그 득음을 하는 소리를 해결을 하고 특히 이제 이 그 흔히들 얘기해서 테너한테 음역에서 가장 짜릿한 그 쾌감을 느끼는 거는 하이 C나 뭐 하이 B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B 플랫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거는 테너로서 고음을 내는 사람들만으로서의 느끼는 어떤 쾌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노래 그 최고 음이 이제 그 B 플랫인데 예, 예. B 플랫인데 그 음정을 내면서 노래를 하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뭐 연습하고 했었던 것들이 이 곡을 연주를 함을 통해서 B 플랫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가장 자신 있게 정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변화해서 말씀드리면 B 플랫이라고 표현하셨는데 C가 도음정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레미파솔라시에서 플랫 반음 떨어진 B 플랫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테너에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고음인데 이 B 플랫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너 강무림에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유,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제가 이제 레슨을 수업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테너 강무림에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드라이빙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과정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맨 처음에 우리가 운전석에 쫙 앉으면은 일단 어디 우리가 가려는 목표가 있죠. 어디에 갈 거다. 예. 가면서 어디에 그 신호등에 걸리고 코너를 돌고 하는 것들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악산교에서 나오는 뭐 이태리 언어 중에서 페르마타 같은 경우 페르마타는 정거장 그러니까 거기에 정거장이 이태리에서는 정거장이 페르마타예요. 그다음에 길거리를 지나보면은 랄렌탄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속도를 줄이시오. 이게 다 음악 용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뭐 엑셀을 밟는다.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첼레란도 속도를 점점 늘려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음악을 형성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그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말이 될지 않는 아닙니다. 안 될지 아, 예,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위치가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조수석에 앉아서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수석에 앉아서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게 지금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드라이빙으로 표현해 주셨고요. 이제는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또 안내해준 역할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음악가로 예술가로 산다라는 것 참 축복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많은 후배들한테 제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가장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었던 것들이 다 음악의 다 원래 그 원인이 아니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처음 노래 성악을 시작하셨나요? 이거는 어느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대표로 교내 그 독창 경연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네. 중학생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전교에서 했는데 어허. 그게 저는 그때 이제 노래를 잘하는지도 몰라고 음악 선생님이 나가라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노래를 봄처녀하고 희망의 나라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건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인데 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트로피를 주면서 엄마 나도 노래를 하고 싶어. 성악을 전공하고 싶은데 그때는 예고를 가는 그런 풍토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고를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머니도 막내 아들이 노래를 한다고 또 상을 타오니까 그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음악을 했어요. 작곡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지금 지나서 형님이 뭐 얘기하면 내가 그때 언제 반대했냐 그랬더니 분명히 반대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예고 진학을 못하고 일반계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늦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늦게 시작한 동기가 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사이에 제가 음악을 부모님을 다시 설득시켜서
뭐 가출까지 하면서 음악대학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반대했었던 형님이 물론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해가지고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네. 또 교장 선생님으로까지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지금은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죠. 이게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시는군요. 예, 이제까지 아니면 저격을 하시다가 아니면 혼나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예. 대상을 타서 예. 어머니께 이제 나 노래를 하고 싶다. 근데 형님이 작곡을 전공하셔서 음악하지 말아라. 음. 그래서 예고는 진학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인문계에 가셔서 예. 이제 시작을 해서 연세대 입학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형님의 역할이 한번 그때 시련을 주신 게 예. 지금의 강물이에 맞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지금도 그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 야, 내가 언제 반대했냐, 뭐 이러면서. 지금 형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지 않은 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형님의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드님도 음악을 아들이 아니라 예. 딸. 딸이군요. 죄송합니다. 네네. 딸. 근데 음악을 시킨 게 아니죠.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된 것 네네. 같은데 음악을 시키지 않으려고 네. 집에서 이 뻥끗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 아빠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그때 이제 열린음악회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노래를 하는 거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입시 때도 뭐 절대로 이제 왜 아시다시피 이제 음악이라는 길이 그냥 산 넘어 산이고 너무 힘든 거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느꼈으니까 절대로 반대했. 근데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은 뭐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거지만은 그거를 이제 새싹부터 막 눌렀죠. 집에서 입 뻥끗도 안 하고 연습할 일 있으면 학교 가서 연습하고 그래서 결국은 음악을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해서 지금 다른 경영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그렇게 아까 형님 저격하시더니 따님께 그대로 또 하지 말라고. 근데 한다 그랬으면은 하라 그랬을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아니까는 미리 새싹부터 이제 한다는 생각조차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 농담입니다. 예, 신속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정말 많은 오페라에 출연을 했습니다. 와, 이 또 오페라의 테너는 그야말로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주역이셨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주역이세요. 아유, 그렇지 않죠. 와, 그 가장 좋아하는 배역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유학을 하다 보면 나 이 오페라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오페라는 이런 오페라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오페라 이거는 나한테 쫙 맞는 거야. 이 역을 하면 내가 정말 잘할 자신 있어라고 했었던 것들을 감사하게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스카의 뭐 까바라도시, 카바라도시, 리골레토의 만토바 공작, 그다음에 카르멘의 뭐 돈 호세, 라보임의 로돌포,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이제 다 기억도 다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음악을 한 게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느끼게 있었던데 저를 성장하게 한 아주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 중에서 지금 언급하신 오페라 중에서 한 곡 또 음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많은 곡들이 있는데 네. 토스카의 그 별은 빛나건만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페라 연주를 하게 되더라도 많은 대중들이 귀에 익은 오페라를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페라 그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인데 이거를 추천을 해주고 싶고 이 곡을 들려주시기 전에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어디죠? 라스칼라 그 프로덕션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예. 모든 배역이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제 상대자가 그 토스카 여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태리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스카하고 어떤 스킨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쭉 연습을 쭉 하다가 그 연주하는 당일날 제 분장실로 오더니 조용히 하는 말이 이따가 키스하는 씬이 있는데 우리 진짜로 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로
딥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황을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났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얼마나 관객들이 그것들이 굉장히 예민했는지 그때 이제 다음 날 이제 오페라 끝나고 학교 수업을 갔는데 어떤 여학생 제 제자도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선생님 어저께 연주하면서 진짜 했죠. 자기네들은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했어? 안 했어? 애들이 전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네. 그래 진짜 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뾰루통해가지고 확 돌아서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토스카의 카바로티시의 그 별은 빈다고만 나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학생이 생각이 나. 잠깐만요. 그래서 이 그러면 곡을 추천을 그러면 했습니다. 그 학생은 교수님이 왜 이 실제 무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거는 우리 청취자한테 한번 물어보죠. 아, 이렇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이 곡은 굉장히 심각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형당하기 전에 직전에 예. 부른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에루체바네 스텔레 별은 빛나건만 테너 강무림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테너 강무림의 목소리를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8354님 와 브라보! 창창한 힘있는 소리와 고음에 소름이 돋습니다. 김현정님 브라보! 타고난 성악가시네요. 황재민님
강무림 대가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본방 사수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 제자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제자님이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나 최고세요 황지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임남희님 와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이 오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분이 계신 것이 자랑스럽고 아마추어들에게도 도움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8855 쓰시는 분 방송에서 교수님 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음에서 소름 쭈뼛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박형규님 상상했던 것보다 마르셨고 성량도 엄청나시네요. 멋지세요. 살 뺐어요. 은퇴하고서는 살 뺐어요. 은퇴 후에도 후진을 양성하시는 열정 대단하시네요. 감사드리며 박수 보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도 교수님 원래 이렇게 체구가 더 예. 지금보다 이렇게 있으셨는데 예. 불었으면 어떻게 빼셨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너무 보시기에? 부러워요. 예. 한 7, 8kg 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은퇴하기 전까지 연주할 때는 이제 몸무게 관리, 뭐 자기 몸에 가장 적당한 몸무게 어떤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몸무게를 유지를 하느라고 뭐 많이 먹고 또 원래 또 잘 먹지만 그걸 네. 유지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몸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자, 러브둠님 테너가 까바라도 시역을 맡는다는 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971로 쓰시는 분 교수님 연주를 얼마 만에 듣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네요. 멋지십니다.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좀 방송에 종종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울렁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내가 차 네. 타고 오면서 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결심을 하고 왔는데 아닙니다 교수님. 울렁증이라고 울렁증이 가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규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테너 강무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콩쿠르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교수님 콩쿠르 많이 우승하셨죠? 콩쿠르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저보다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엔나 콩쿠르라 그때 이제 시칠리아 지방에 있는 그 콩쿠르인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뭐 공교롭게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전에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그 다음에 제가 유학할 때도 조수미가 있었어요. 오, 예. 그 다음에 뭐 바리톤 장유상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1등했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그 다음에인가 그 전엔가 벨리니 콩쿨이 있었어요. 벨리니 콩쿨도 벨리니도 고향이 원래 그 시칠리아 칼타니세타라는 그 지방인데 벨리니 콩쿨은 피아노 콩쿨도 하고 성악 콩쿨을 한대요. 그래서 재밌었던 굉장히 반공 교육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나왔는데 저 사람이 분명 한국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너무너무 나이가 많어. 근데 그게 콩쿨 보면 되게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한이 있죠. 그냥 나이 제한보다 적어도 20년은 위야. 우리가 보기에도. 그 알고 보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낸 국가대표 노래 선수야 온 거야. 와. 그래가지고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영글었어. 한 50대 중반 가장 소리 잘 날 때 소리가 그대로 나는 거. 우리는 젊은 친구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떨어졌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니까는 딕션 그러니까 가사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엉터리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러니까 유학을 한 게 아니라 예. 북한에서 그냥 국가대표를 지정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심사위원들이 당신 몇 살이요?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다 물어봤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는데 같은 호텔을 쓰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 썼는데 이제 로비에 딱 앉아 있는데 동문회 끝나고 나서 동문회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서 제가 이제 소름 삐끗하면서 북한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앉았어요. 그때 이제 그 반주자가 거기는 일장부에서 콩쿠르를 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정 반주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다 반주를 해주는데 그 사람은 특히 어떤 여자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여자지 반주를 하러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멜리니 콩쿨이 피아노도 하고 성악도 하는데 이 바리톤은 올해 성악을 하고 이 반주자는 내년에 피아노 콩쿨을 하기 위해서 딱 먼저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주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던 말이 제일 기억나는 중에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여자 그 피아니스트가 딱 하는 말이
그대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심사인 놈의 새끼들 다 총으로 빵빵 쏴 죽여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밤새 예. 그 북한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국에서 그 남자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가지고 연주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뭐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여기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여기서 노래하러 가고 거기서 또 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남자가 북한 평양 TV에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국가대표 노래 선수였었지. 그랬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칠리아에서 콩쿨 끝나고 로마에 이제 올라오는데 그걸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공사님이 딱 오라 그러더니 무슨 얘기했어, 이야. 뭐했어 이런 것들을 벌써 딱 그랬었던 아주 그 반공 교육을 아주 교수님 그때 혹시 위험한 얘기 하신 건 없으십니까? 없었어요. 뭐 신기한 기밀을 거만- 넘긴다던가 그런 건 없었죠? 신기한 것만 물어보기만 했죠. 우리가 흔히 다 뭐 초등학교 때 뭐 저 교육받던 천리마 운동 뭐 그런 얘기밖에 그런 얘기 우리가 교육받은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보면은 그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요. 뭐 그랬었던 아주 굉장히 반공 교육을 밤새도록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40년 전? 그 정도는 안 됐고 한 30년 전. 30년 전. 90년이니까 35년 전 얘기.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게 콩쿨 나갔었는데 90년도였으니까 그렇죠. 35년 전 얘기. 예.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야. 그 문화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어떤 콩쿨에 있어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예. 대표를 한 명씩 보내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네.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콩쿨을 몇 군데 타는데 갈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충분히 입상할 나이야.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의 그거는 반응은 저 사람 너무 나이 많어. 여권 속였어. 그다음에 딕션이 너무 엉터리야. 그래서 몇 군데 들어서 마지막에는 로마 테아트로에서 자기가 독창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콩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입상을 못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 성적이 안 나니까 부른 거지. 그만해 이제. 제 추억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지금 그 교수님 지금 약간 포스가 국정원 느낌이 납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장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교수님 뭔가 이 추측까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EBS에서 생방송으로 드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교수님 아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러브드님 에피소드 너무 재밌네요. 흥미진진해요. 유그리님 교수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요. 인도를 잘 해주시네요. 조아라님 방송 울렁증 1도 없는 분이세요. 지금 아까 방송 울렁증 거짓말한 게 탈로났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정은숙님 굉장히 호탕하신 유쾌, 통쾌, 상쾌하신 멋진 폭발입니다. 공연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 피력해 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한국 가곡 가져오셨어요. 어떤 곡입니까? 이게 뭐 한국 가곡을 제가 이제 음반을 만들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가곡 리스트를 쭉 뽑아봤어요. 그 중에 1번이에요. 이게 선구자가. 선구자. 선구자, 보리밭 뭐 이런 것들이 가고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선도 있는 곡들인데 이 선구자를 선택한 거는 너무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다 보니까는 선구자를 선택한 이유는 네.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해군군악대에 갔어요. 해군군악대 충성 490입니다. 490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군악대 490개요. 해군 490. 해군 490입니다. 제 진해에서 해군 예. 전 185개입니다. 네, 엎드려 뻗쳐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 갔을 때 정말 옛날 얘기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세월이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예. 그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있죠. 네. 그게 불이 났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시민회관이었어 원래. 근데 뭐 너무 다른 사람들이 제 그래서 나이를 리모델링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제가 군대를 갔어. 네. 군대를 가고 있었는데 제대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이 재개관이 됐어. 예. 근데 그거를 아시다시피 해군군악대는 매년 충무탄신 기념일날 4월 달에 정기 연주를 해. 그래가지고 대관을 세종문화관 대광당을
대관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 군악대 반주로 협연을 하게 됐어. 예.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선구자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야. 이야.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때 무대에서 객석을 보는 순간 끝이 없어. 극장이. 너무 큰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해가지고 이상해가 두려워가지고 무대 감독한테 아저씨 여기 무대에서 저 3층 극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 100m 됩니다. 그래. 100m.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연주를 이제 무사히 마치고 제가 거기서 실신을 했어. 뻗었어. 그래가지고 그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부대에 들어왔었던 기회.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선구자. 그러니까 교수님, 저한테는 그때- 그게 의미가 깊죠. 그때 긴장을 하셔서 그럼 실탄. 그렇죠. 긴장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그다음에 그건 브라스 밴드잖아요. 예.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브라스 밴드가 그 브라스를 마이크도 안 대고 뚫어야 되니까. 마이크를 안 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무식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 그때 세종문화회관이 3,800석이고 지금 조금 줄여 3,200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독창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무대에 서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 그 3층 극대 저쪽 객석 끝이 제일 멀잖아.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한 100m 된대요. 그게. 와.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 대고 했는데 교수님 브라스 밴드에 마이크를 안 대고 얼마나 지금 무식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뒤에서 분장실에서 노래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뻗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세상에. 실려갔었던 기억이 나는 선구자입니다. 예, 이게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가고 선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구급차 얘기까지 하시니까 너무너무 흥미롭게 지금 다시 저희가 또 네. 새로운 관점으로 선구자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됐습니다. 이 곡은 죄송합니다. 이 곡은 그래서 그 실황에서 한 건데 네네. 어떻게 뽑았냐면 이게 국군의 날 기념으로 네, 해군군악대는 하지만 육군 교향악단이 있어요. 예. 그때 생겼어요. 육군 교향악단 반주로 열린음악회에서 나오는 선구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설명까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윤혜영 작사, 조드남 작곡, 선구자, 테너 강무림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보! 윤혜영 작사, 조드남 작곡, 선구자, 테너 강무림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오미경님, 선구자 정말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박복숭아님, 선구자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납니다. 복숭아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옹이유키님, 강무림 교수님 방송 너무 잘하시니 고정 출연으로. 아니 교수님 네버. 교수님 이렇게 방송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럴 리가 없고 끼가 지금 흘러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그냥 편하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대선배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숙님, 말씀 너무 재미있게 하셔서 완전 집중, 재미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들 보내주셨습니다. 박종영님, 월드 클래스 테너가 부르는 한국 가곡도 너무 좋네요. 노래만큼이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능력도 월클 보내주셨습니다. 자, 6366님, 교수님 유리입니다. 교수님 노래는 언제나 최고이십니다. 교수님의 넘버 원곡 대학 시절 교수님 연주할 때 듣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오랜만에 한국 가구의 대가인 교수님 노래 들으니 행복합니다. 제자분 같은데요. 그러는데요. 네. 네, 얼마 전에 시집 갔죠. 근데 유리라는 이름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성을 안 써가지고 김유리인지 박유리인지 오유리인지 잘 모르는데 김유리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리 능력이 좀 국정원급입니다. 자, 4154님 눈물 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스텔라님 오늘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음악의 역사를 간직하신 분이시네요. 훌륭하신 테너분의 곡도 너무 근사해서 넋을 놓고 듣고 있어요. 박형규님, 와 브라보! 세종문화회관이 쩌렁쩌렁 울렸을 것 같아요. 정말 성량이 대단하시네요. 음악회에 직접 뵙고 싶어요. 교수님 이렇게 사랑받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한 제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가장 사는 거에 다른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3,000회가 넘는 공연을 하셨어요. 그랬네요. 예, 교수님 뭐 하나하나 다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교수님 에피소드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데 이 기대 심리를 과연 이번에 넘을 수 있을까? 약간 부담 되시겠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더 풀어주시죠. 근데 모스크바나 미국이나 좋은 홀에서는 정말 이렇게 운 좋게도 이렇게 좋은 연주들 많이 좋은 연주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에피소드를 또 끄집어내려면은 네. 96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96년 옛날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화 행사 중에 하나로 한국에서 한국 오페라가 하나 갔어요. 예. 현재명 작곡의 그 춘향전. 춘향전인데 여기서 캐스트들하고 합창단들이 가지고 100여 명이 갔어요. 근데 네. 100여 명에서 우리가 경비를 아끼느라고 거기 애틀란타에는 그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거기 기숙사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우리가 못해 먹고 거기서 주는 식사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애틀란타에 저희 큰 누님, 제가 이제 막내고 큰 누님이 거기 애틀란타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 막 그리워하고 있을 때 누나 한국 음식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어느 하루는 연습 끝나고 따와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그 비빔밥을 네. 누님이 그릇도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 그릇을 빌려다가 예. 손수 비빔밥 100그릇을 만들어서 와가지고 우리 캐스터한테 전부 다 준 기억이. 그래서 저도 감동 미쳤어 누나?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야 네가 오니까 나 힘이 난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때 갔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 누님이 해줬던 비빔밥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런 얘기를 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1996년이니까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그런가요? 와, 그때의 춘향전 예, 애틀란타에서. 예, 예. 아, 현재명 작곡이 아니라 장일남 선생님 작곡. 그렇죠, 그렇죠. 장일남 선생님의 춘향전. 아, 이렇게 또 정정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모습 저희가 생생하게 듣고 있고요. 교수님, 오늘 특히 제자분들이 메시지 많이 보내셨는데 또 이 제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이 또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올라가서 네. 계속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네, 네. 우리 제자분들은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영상 편지. 네, 액션. 그 제자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너희들이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네 인생의 판단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성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전에 훌륭한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것들을 인성 교육을 많이 했는데 참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도 이제 돌아가는 어떤 사회 문화 그 충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래 제일 잘하는 애가 걔가 사람도 제일 좋고 제일 공부도 잘하는 의동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특히 이제 뭐 대학이라는 데가 음악을 전공하는 데가 뭐 소리를 만들어내는 소리 공장도 아니고 그것 이전에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하는 것들의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사람의 인성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옛날에는 야, 너 잘하면 너 유학 갔다 와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유학을 갔다 오나 가기 전과 다를 게 없어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자신한테 이제 후배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초지일관 자기가 내 이 클래식 음악의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끝까지 해서 승부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지구력이 많이 떨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안 하고 유학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 와서도 활동 안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왕 내가 딱 질 거는 내 인생의 책임은 끝까지 간다. 근데 음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선배 입장에서 선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자기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테너 강무림 교수님 모셔서 인생 이야기와 노래를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 어른이죠. 또 정말 먼저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 후배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재치와 유머도 있었지만 저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교수님의 건강과 또 행복, 철학 그리고 후학양성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까지 음악을 알려주는 이런 아름다움 변치 않으시고 또 많은 활동 앞으로 정경희 클래식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이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수요초대석 테너 강무림과 함께했습니다.